타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갸웃하셨을 거예요. 컵 에이스, 그 화려한 잔 한가운데 숨겨놓지도 않았어요. 아주 크고 선명하게 박혀있죠. 알파벳 W, 다들 그냥 넘어가셨죠? 물, 워터니까 W겠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만약 이 글자가 W가 아니라면? 100년 넘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W라고 봐왔던 이 글자가 사실은 카드를 만든 사람들이 일부러 거꾸로 숨겨놓은 다른 글자라면요? 오늘 타로의 모든 것에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골든던의 내부 타로 문서, 북티, 그리고 화가 파멜라 콜먼 스미스의 글자 습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글자의 정체를 차근차근 파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짚고 갈게요. 이 글자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공식 정답은 없습니다. 이 카드를 기획한 사람은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파멜라 콜먼 스미스였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컵 에이스 중앙에 이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두고 100년 넘게 여러 해석이 나왔어요. 후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그냥 W라는 해석이에요. 워터, 물의 W, 웜, 자궁의 W, 우먼, 여성의 W, 위즈덤, 지혜의 W, 심지어는 웨이트, 즉 웨이트 본인의 W라는 농담 섞인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 글자가 뒤집힌 M이라는 해석입니다. 매직, 마법, 미라클, 기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보, 모더, 어머니. 자, 그럼 이게 단순한 끼워 맞추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글자의 모양이에요. 타로 연구가 메리 케이 그리어는 컵 에이스의 이 글자를 두고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짚었습니다.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이 덱 곳곳에 직접 써놓은 다른 글자들, 특히 W와 M을 비교해보면요. 컵 에이스의 이 글자는 그녀가 쓴 W보다는 M의 형태에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내 눈엔 M처럼 보인다 이런 감상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실제 글자 습관, 즉 손글씨의 형태에서 나온 단서라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정답은 무조건 M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글자를 그냥 W로만 보기에는 꽤 찜찜한 근거가 생깁니다. 카드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아래로 쏟아지던 물줄기가 위로 솟구치는 샘처럼 보이고 잔 한가운데의 글자는 훨씬 더 분명한 M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정방향에서는 W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M처럼 살아나는 이상한 글자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북티입니다. 북티는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오컬트 결사였던 황금새벽회, 골든도운 내부에서 사용되던 타로 상징 설명 문서였어요. 쉽게 말하면 황금새벽회 회원들이 타로를 단순한 점술 도구가 아니라 카발라, 점성술, 연금술, 신비주의 상징과 연결해서 공부할 때 참고하던 일종의 비밀 교본 같은 문서입니다. 웨이트도 황금새벽회와 관련이 있었고 파멜라 콜먼 스미스도 그 상징 체계의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라이더 웨이트 타로를 깊게 볼 때 북티는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북티가 라이더 웨이트 카드 한 장 한 장을 직접 설명한 책은 아닙니다. 라이더 웨이트 덱이 나오기 전부터 이어진 황금새벽회의 타로 상징 체계를 담은 문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티의 문장을 가지고 이게 100% 정답이다 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웨이트와 파멜라가 공유하던 상징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매우 강력한 문헌 단서가 됩니다. 자, 이제 북티 안에 나오는 컵 에이스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문서에서 컵 에이스는 물의 힘의 뿌리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이 나와요. 지구의 어머니의 위대한 글자가 분수의 물보라 속에 그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지구의 어머니의 위대한 글자입니다. 황금 새벽해와 카발라 상징 안에서 지구의 어머니는 보통 비나, 즉 신성한 어머니 원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컵 에이스는 물의 슈트의 시작이죠. 물, 감정, 생명, 잉태, 어머니. 이 상징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북티가 컵 앞면에 M자가 있다라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컵 에이스의 물보라 속에 어머니의 위대한 글자가 있다는 설명은 이 글자를 단순한 W가 아니라 모더의 M 혹은 물과 어머니를 상징하는 맴의 흔적으로 보는 해석에 아주 강한 힘을 실어줍니다. 즉 이건 외부인이 나중에 억지로 붙인 상상이 아니라 웨이트와 파멜라가 속해 있던 상징 체계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컵 에이스의 중앙 글자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상징의 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웨이트보다 앞선 오컬트 인물 중에 맥그리거 매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 새벽해와도 깊이 연결된 인물이고 타로와 카발라 상징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매더스는 1888년에 쓴 타로 관련 글에서 옛 컵 에이스에 보이는 뒤집힌 M을 창세기의 창조의 물과 연결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컵 에이스에 M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웨이트가 갑자기 혼자 지어낸 기발한 장난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 이전 오컬트 전통 안에서 컵 에이스의 물과 M 그리고 창조의 물을 연결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컵 에이스의 M은 단순한 알파벳 하나가 아니라 어머니, 물, 창조, 생명이 겹쳐진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는 그 오래된 상징을 자기 대간에 아주 은근하게 다시 담아낸 것일 수 있죠. 물론 여기서도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웨이트가 반드시 그 의도로 넣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오컬트 상징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 해석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카드,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웨이트는 자기 책 타로의 그림 열쇠에서 잔에서 물줄기가 4갈래 쏟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카드를 보면 물줄기가 5갈래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림 속에 남겨진 또 하나의 단서였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5줄기를 인간의 오감과 연결해서 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감각. 즉, 컵 에이스의 감정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사랑이든 영감이든 치유든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감각 전체를 적시는 힘이죠. 또 어떤 해석에서는 5줄기를 내 원소의 제5원소, 즉 에테르가 더해진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생명력과 영감이 내려온다는 뜻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잔 주변에 흩날리는 작은 물방울들도 그냥 장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물방울들은 히브리 문자 요드처럼 보이는데요. 요드는 오컬트 상징에서 신성한 씨앗, 창조의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뜻합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이 물방울의 수를 26개로 보기도 합니다. 26은 신성한 이름과 연결되는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물방울들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 신성한 손길이 이 카드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표식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줄기와 물방울의 개수는 판본이나 인쇄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답이라고 못 받기보다는 컵 에이스를 더 깊게 읽게 해주는 상징적 단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요, 단순히 예쁜 컵 그림이 아닙니다. 물줄기, 물방울, 글자의 방향까지 모두 합쳐져서
감정과 사랑, 생명력과 신성한 영감이 흘러넘치는 한편의 암호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W는 틀린 걸까요? W라고 본 사람들은 다 잘못 본 걸까요? 아니에요. 이 카드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보면 물, 워터의 W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어머니, 모더의 M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의 상징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머니의 상징이 됩니다. 물은 생명을 품고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합니다. 컵은 받는 그릇이고 자궁은 생명을 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컵 에이스는 단순히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정도로만 끝나는 카드가 아닙니다. 더 깊게 보면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감정, 사랑, 영감, 생명력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웨이트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의도했는지, 파멜라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그렸는지 우리는 끝내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글자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북티의 상징과 파멜라의 글자 형태를 함께 보면 W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참고로 흥미로운 가능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세 유럽 성당이나 민간 신앙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M이나 W와 비슷한 형태가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W는 두 개의 부위가 겹쳐진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것을 성모 마리아의 보호 표식과 연결해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웨이트는 가톨릭 신비주의와 상징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적 상징을 떠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된 증거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보조 해석 정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강한 문헌 단서는 어디까지나 아까 살펴본 북티의 문장입니다. 이제 리딩하다가 컵 에이스를 만나시면 그냥 새로운 사랑의 시작으로만 읽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겹 더 얹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신성한 그릇 안에 하늘의 사랑과 영감이 가득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어머니의 자궁 같은 마음 속에서 새로운 감정과 생명력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카드인데 이 한 겹이 들어가는 순간 리딩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카드의 진짜 매력은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정답이 하나로 닫히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 점입니다. W일까요? M일까요? 물의 W일까요? 어머니의 M일까요? 아니면 웨이트와 파멜라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둘을 동시에 보게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이 글자 W로 보이세요? M으로 보이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타로의 모든 것은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신비로운 타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